은행들의 이자 현금 지원 문자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은행별로 문자 발송 현황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이나 못 받으신 분들 모두 보시고 꼭 체크해 보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매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자, 현황판 바로 갑니다. 여러분 기업은행이요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참 빨리도 발표하네요. 참 기업은행 오늘 발표했고요. 그래서 총 대상자가 17만 명 정도 되고요. 총 금액을 1825억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분들하고 좀 거래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이 줄죠? KB국민이 32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기업은행이 17만 명밖에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기업은행 자료니까요. 총 금액은 1825억. 그래서 이제는 n분의 1을 해보면 평균 100만 원인데 이 계산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균 금액일 뿐이지 여러분이 꼭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자마다 다를 거고 그 금액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캐시백 비율은 이제 9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문자는 이제 2월 2일에 이제 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은행이 제일 빨리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문자 안내 요거요. 현황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 소자공 카페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자공 카페 오시면요. 여기에 제가 어제 긴급으로 달아드렸습니다. 긴급 은행 이자 캐시백 진행사항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 은행권 이자 캐시백 진행사항 공개 어제 제가 남겨드렸고요. 방송에선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또 어떻게 아시고 다 달아주셨는데 자, 궁금한 게 이겁니다. 문자를 받아야 내가 대상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자 캐시백이. 그러면 나는 국민은행 거래하는데 국민은행 문자 보냈나? 모르잖아요, 사실 개인들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아, 국민은행 보냈구나, 하나은행 보냈구나. 그러면 나는 왜 안 왔지? 이렇게 의문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의도 할 수 있고 문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뭉치면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자공 여기 오셔서 남겨주십시오. 여정님 하나은행 오늘 문자 받았어요. 아, 하나은행 이렇게 진행이 된다나 봐요. 아, 저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국민은행은요 2월 2일 날 오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았어요, 다들. 하나은행 2월 1일, 신한은행 2월 2일, 우리은행 2월 2일, 나머지 은행은 없고요. 부산은행 2월 1일 날 문자 다 갔습니다. 아, 부산은행은 지급률이 87%로 안내가 됐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급률을. 아까 제가 차트에서도 지급률을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보통이 90%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은행마다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산은행은 87%. 자, 기업은행 오늘 문자 갔습니다. 여러분 2월 2일이고요. 농협 오늘 가세요. 2월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하나은행에서 문자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였어요. 이게 어제. 보시고 댓글에다가 또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쫙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뭐 신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 IBK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셨죠.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2월 6일 지급으로 떴대요. 기업은행은 2월 6일 지급.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뭉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2월 6일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서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을 보시고 나는 문자 안 왔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문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 이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 나 하나은행에 분명히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거래하는데 저는 문자 못 받았어요. 아직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공문에 보면은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받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섣불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잖아요. 이게 여정의 힘이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은 사실 오후에 막 올리시더라고요. 받았다고. 근데 또 빨리 문자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문자 받으신 분이 있고요. 오후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리셔야 된다. 공식적인 일정은 2월 5일 이전에 가는 겁니다. 2월 5일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니까 2월 6일에 가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다들 하나은행도 2월 6일로 지급받았다고 안내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2월 6일이라고 그러고 뭐 많은 은행들이 지금 2월 6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알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힘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셨잖아요. 은행들이 지금 문자 보내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어떤 상황이지 이걸 보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제는 계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뭐 50만 원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 안내 받았어요. 정말 많거든요. 댓글 읽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되게 적게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2억 원 한도로 해서 금리 4% 초과분에 대한 겁니다. 이게 별표 5개 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가 5%인 거예요. 그럼 5%의 이자 낸 거에 대한 90%가 아니라 그럼 5% 마이너스 4%를 해야죠. 왜? 4% 초과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짜리라 그러면은 4%를 마이너스 쳐야 되겠죠. 그럼 1%포인트 이거예요. 이 이자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1억 원이야. 1억 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대해서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 만약에 내가 금리가 5%라 그러면 4% 초과분에 대해서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그 이자에 낸 거에 대해서 온전히 돌려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90%. 다시 한번 거기에 90%. 왜? 지급률이 9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도 3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금과 왜 우리가 이자 낸 게 원금과 이자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금액이 클수록 또한 금리가 높을수록 뭐가 돼요? 더 많이 받는 거고 내가 원금도 작고 그 다음에 이자가 저리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4% 초과분에 대한 이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는 계산법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자,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까 그 문자 일정을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은행이라고 거래하고 있는데 남들은 받았네? 문자가 갔네? 나는 안 왔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내가. 근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대상자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월 20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스스로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괜히 조건도 안 되는데 은행에 문의해봤자 뭐 나쁜 얘기만 듣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12월 20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럼 내가 대출이 개인 사업자 대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 이제 전화 거세요. 걸어서 내가 지금 이 대출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냐 물어보시면 되죠. 그러면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4% 초과 이자로 납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대상자예요, 대상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신있게 뭐 해야 돼요? 내가 왜 명단에 없냐? 라고 물어보셔야죠.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전화 걸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당당해야 되니까,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먼저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4% 초과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하신 분들 20일 기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은행에 꼭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어. 이거 좀 이상하다? 전화하세요. 문의를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1년이 안 되신 분 있잖아요. 대출 기간이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2월 6일에 예를 들어서 뭐 2월 6일에 안내 받았으면 2월 6일에 한 번 들어가고요. 최초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끊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자, 또 우리가 뭉쳐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하나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고 국민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원리상 그리고 상식상 그리고 당연히 두 군데가 나오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은행에서만 이자를 냈습니까? 국민은행 한 곳에만 이자 냈어요? 아니잖아요. 대출을 두 군데서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두 군데다 다 이자를 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두 은행 모두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은행, 국민은행 예를 들어서 두 곳 이상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당연히 두 군데 모두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어요. 카페나 유튜브에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꼭 남겨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설마 이게 합쳐서 하나로 나오진 그러진 않아야 되겠죠. 설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죠.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죠. 말도 안 되잖아요. 혹시나 이거를 우리는 몰라요.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집단지성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우리의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개인이 알아보려면 말 힘들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아주세요. 두 은행 모두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혹시 두 곳에서 문자 다 왔는지 아니면 한 곳에서 왔는지 이거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다음 방송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진짜 상식 외로 합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크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자는 두 군데 다 냈는데 당연히 따로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정 채널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정보 스터디입니다. 이번에 그 이자 캐시백에서 이제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지만 이금융권 못 받으신 분들, 5에서 7% 못 들어오셔서, 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이금융권에서 5에서 7%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다 고금리지.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7% 이상 금리자를 저금리로 대안해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7% 이상 금리는 대안대출해 이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조만간 방송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 이상의 금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대안대출이 요번에 확대됐기 때문에 조만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옆에서 챙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뭉쳐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송에서 현재 고정방송, 일회성 방송은 너무 많이 가서 말씀 안 드리고 고정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SBS 비즈 피코노믹 여기를 이제는 다녀왔죠. 네, 오늘 방송에서 방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 얼굴이 좀 참,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자,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자, 여러분,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여정 가족님만, 편하게 좀 얘기할게요. 자, 오늘 방송 갔다 왔죠. 오늘 제 얼굴 좀 뽀샤시하죠. 화장을 안 지우고 여러분 지금 바로 또 달려와서 여러분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뭐 김건서 실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셔서 같이 이제 방송하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정 가족님 오늘은 뭐 기업 밸류업 얘기였고 정책 얘기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정해주는 게 전해드리는 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일을 하면서
제 여러 가지 뭐 겸임 교수기도 하고 대학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평론가로서 또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요. 고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달리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권리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 거, 권리라 그러면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제 시작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이자 캐시백,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 대한 또 이자 캐시백, 또한 대안대출, 줄줄이 정부가 정책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또 지원금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매일매일 보셔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청소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빠짐없이 우리 체크를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결국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 참, 우리 한 여정가족님께서 여정님 정관용 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을, 존경하는 교수님을 제가 이름을 전이라고 써놨나 봐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꿨습니다. 바로. 예,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서 정관용의 시사법. 내일 방송입니다. 여러분, 내일 토요일 물가 얘기할 겁니다. 내일 라디오에서 물가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 1시에요. 오후 1시에 들으시면 라디오 1라디오 들으시면 제가 또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주간지원금 방송이 있으니까요. 또 지역에서 지자체가 실행하는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또 알아볼 거니까 내일 방송도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요, 주일에는 마케팅 강의가 있죠.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 장사 마케팅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서비스라는 사람이잖아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교육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의도 정보맨으로 여러분 지원금 나오는 거,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 정말로 팩트 체크해서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때로는 가르쳐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케팅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어떻게 낚는지, 어떻게 내가 수익화하는지를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권유드려요. 무슨 이상한 우리가 속된 말로 야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가 이렇게, 물론 겸임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임이 아니에요. 전임을 할 수가 없고 전임의 생각도 없어요. 저는.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제 일을 하면서 하는 걸 좋기 때문에 겸임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께 이제는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마케팅을. 그러면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꼭 배우셔서 일요일마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담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내가 고객과의 응대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CR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고객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배우셔서 여러분 장사하는데 써먹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하는데 써먹으세요. 솔직히 제가 일요일날 강의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강의라는 게 무료로 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원래는 무료로 하는 게,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 간에 무료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듣는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하거든. 공부를 안 해요, 진짜. 무료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럼 굉장히 밸류가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절대 교육자들은 무료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소상공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이걸 이렇게 좀 장사를 하고 이렇게 조금 더 하면은 진짜 될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고충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겠다. 마케팅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방송도 여러분 꼭 보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너 어렵게 안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여정 가족님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이게 부모가 돼야 확실히 저도 느껴요.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 이게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이제는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여정 채널 하기 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사실 소상공인 얘기는 전혀 안 했죠. 자영업자 얘기 안 했죠. 근데 여정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여정을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뭐가 어려운지 왜 댓글 적어주시죠. 2년 동안 언 2년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뛰어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막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렵다,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아마 무너진다, 이분들의 삶이 어떤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니까 아 일요일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정하길 저는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길이 없었던 거죠. 이해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지금은 충분히 너무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생활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거 제가 왜 합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 채널 안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 여기에 다 모여갖고요 으쌰으쌰 해보자고요. 예? 이 어려움을 돌파하자 이거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